이제 52번째 출제 테마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한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출제 테마는 우리 10회부터 해서 30회까지 딱 3번 출제된 사소한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출은 사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객관식의 출제자의 관점은 뭐다? 그렇죠. 무언가 비교되는 용어의 개념과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역시 이 법률행위 해석도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되겠고요. 거시적으로는. 미시적으로는 이 자연적 해석을 우리가 같은 말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례를 통해서 갑을병정이라고 써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차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누가 얼마나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제 시간을 쓰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전략은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학 개론의 비계산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민법의 비사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3번째 바로 민법의 사례 문제를 풀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은 만점을 맞고 싶으면 그때 이제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규범적 해석은 그 상대방, 의사표시자의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이분도 아니고 저분도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중개하는 이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연적 해석인 오표시 무예의 원칙을 이해했냐 이거죠. 자, 보면은 표시를 잘못했지만은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라 이거죠. 자, 그렇게 표시를 잘못했다 이거죠. 예컨대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뭘 했냐면은 6번지 토지 6번지 지번에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서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서로 착각해가지고 6을 9로 오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애초대로 자연적 해석은 애초 의도한 데가 뭡니까? 그렇죠. 6번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게 해도 오표시가 일어났지만 애초에 의도한 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해도 서로에게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는 갑을병정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딱 법률 행위들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을병, 정이 있다면 정을 여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역자로 또는 미음자로 그리는 게 가장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 적용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 봅시다. 자, 이 갑하고 을이 법률 행위를 한다 이거죠. 법률 행위를. 그런데 우리 총칙을 나가고 있지만은 뒤에 실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예는 뒤에 채권행위 예를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래서 매매를 체결해요. 갑과 을이. 자, 그래서 6번지로 사고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9번지로 잘못 표시합니다. 이게 뭐다? 오표시죠. 9번지를 오표시입니다. 그러나 6번지로 계약 성립하는 걸로 한다 이거죠.
그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오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시의 착오다. 표시를 9번지로 잘못한 거죠. 그래서 표시의 착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의사표시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착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권 269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269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착오가 있고 오표시가 있죠. 자, 뭐 법률효과는 뭐 대동소이한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자, 착오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반해서 오표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의회가 한 대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구별을 우리가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사례 문제 핵심은 뭐다?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에 법률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 법률 효과를 보면 우리 6번지로의 매매계약의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는 유효죠. 이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유효니까 권리가 발생됐겠죠. 그래서 의뢰에게는 채권이 발생됩니다. 채권이 발생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 6번지에 대해서 나한테 소유권 넘겨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는 채권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발생되지 않죠. 그렇죠?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뭘로 해버린 거예요? 9번지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6번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6조 민법, 그 유명한 186조에 의해서 을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9번지는 어떻게 되냐? 9번지에 대해서는 무효죠. 자, 무효고 여기에 따른 당연히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겠죠. 이 채권행위라는 9번지에 대한 채권행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죠. 물권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이거를 거창한 말로 우리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한 권 315페이지로 날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315페이지를 딱 펴시면은 자, 날개 박스에 판례, 물권행위 나왔죠.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성. 그래서 채권행위와의 유인성이 인정이 됩니다. 즉, 채권행위가 무효면은 물권행위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유자, 인과관계 인자에서 우리가 유인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9번지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줄여서 소이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마저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등기부상은 9번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을 앞으로. 자, 그래서 을은 당연히 병하고 다시 뭐예요? 채권행위인,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했겠죠. 9번지를 소급하는 걸로. 자, 그리고 우리 물권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처분행위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겠죠. 자, 이런 게 어떻게 유효가 되냐, 무효가 되냐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매매는 유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매매를 는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의무부당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맨 첫 번째 테마였죠. 51번째 테마 민법에서. 자, 거기 248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248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펴보시면은 우리 의무부담행위가 있고 처분행위가 있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무권리자, 권리가 없는 사람의 의무부담행위도 어떻게 된다? 유효가 됩니다. 유효돼요. 그렇지만은 권리가 없는 사람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효다.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병은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9번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9번지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병은 이거 병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리를 보호해야 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채권 파트, 매매 파트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 권 43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432페이지 날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이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매수인, 이 병이 선이라면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악이라면은, 즉 악이라는 이런 사실을 안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거기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사례적으로 보니까 지금 요 파트는 우리가 총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요 매매 요 파트는 우리가 채권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기 물권의 소유권이 요 파트는 뭐예요? 물권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칙, 물권, 채권이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기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기출 262페이지입니다. 딱 3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허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출제가 된다면 제가